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의 피해자격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내일 재판을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벌금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80만 원이 선고되니까 형량을 높여달라 이런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만들어서 의원 배지를 떼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고 이후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여서 억지로 고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사주 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실제로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실제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그 고발장, 4월 8일자 전달한 고발장과 실제로 넉 달 뒤에 8월에 미래통합당이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대조를 해보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4월의 고발장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4월의 고발장, 그러니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는 바로 그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내용은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대검찰청에 접수했던 고발장입니다. 일부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같은 고발장에서 기인한 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 우선 4월에 작성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위 팟빵 매블쇼 오피셜에 국회의원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출연하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이 명백하고 외형적으로 피고발인은 진행자 최욱과 문답하는 형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지만 사실상 미리 문답 내용과 최욱과 상의하고 자신, 괄호 열고 혹은 자신이 속한 열린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인 자신의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행위 기소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거짓 해명을 하고자 계획적으로 위 방송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청부고발 의혹을 받고 있는 4월의 고발장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내용은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위 팟빵 매블쇼 오피셜에 국회의원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출연하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이 명백합니다. 외형적으로 피고발인은 진행자 최욱과 문답하는 형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지만 사실상 미리 문답 내용을 최욱과 상의하고 자신, 괄호 열고 혹은 자신이 속한 열린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인 자신의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행위 기소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거짓 해명을 하고자 계획적으로 위 방송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고발장을 보셨습니다. 어디서 얼만큼 비슷하고 어디서 얼만큼 다른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똑같은 것 같다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개를 한 화면에 한번 보시죠. 자, 위의 것이 앞서 보여드린 4월의 고발장이고요. 아래 것이 8월에 접수된 실제 고발장입니다. 전체 문장이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두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명백하고가 명백합니다로 바뀌었고요. 검찰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고발장은 유표하여라고 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가 아니고 유표하여, 오타죠. 그런데 밑에 미래통합당이 접수한 고발장에서는 유포하여라고 오타를 정정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전체 문장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괄호 안에 있는 혹은 자신이 속한 열린민주당 괄호 닫고 이 문장까지 똑같습니다. 이러니 복붙 고발장이다. 판박이 고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의 고발장입니다. 미리 계획된 문답이 아니었다면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했어도 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적극적으로 검찰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피고발인의 위 발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재직하여 온 법조인이기도 한 바
위와 같이 발언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괄호 열고 실제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자는 TV토론 도중 조국 사건에 대한 소회를 묻는 상대방 어쩌고저쩌고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8월의 공소장입니다. 미리 계획된 문답이 아니었다면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했어도 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적극적으로 검찰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피고발인의 위 발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재직하여 온 법조인이기도 한 바 위와 같이 발언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을 당선자 고민정은 TV토론 도중 조국 사건에 대한 소회를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등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슷한 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점 찾으셨습니까? 다른 점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두 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의 것이 4월, 아래 것이 8월의 고발장입니다. 띄어쓰기 틀린 것까지 그대로 다 똑같은데요. 한 부분 수정했습니다. 위의 것은 법조인이기도 한 바를 붙여서 썼는데 아래 것은 한 바를 띄웠었습니다. 요거는 아래 것이 맞는 거예요, 맞춤법상. 네. 그리고 위의 것은 출마한 고민정 후보자는 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 것은 당선자 고민정은 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왜? 위의 것은 선거 전 고발장이고요. 아래 것은 선거 이후에 당선된 이후의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출마한 고민정 후보자는 을 아래 것은 당선자 고민정은 이라고 그 지위만 수정한 겁니다. 그 외에는 모든 문장이 똑같습니다. KBS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장 그리고 심지어 그 구성까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문장을 일일이 다 대조해보면 거의 판박이다. 이런 사실을 KBS와 한겨레가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발장에 이 최강욱 대표가 출연했던 유튜브 방송의 조회수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고발장 모두 57만 회를 기록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4월 8일자 고발장에 57만 회라고 쓴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당시의 조회수였으니까. 그런데 넉 달 뒤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할 당시는 넉 달 뒤입니다. 8월 25일. 그때는 91만 회까지 조회수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복붙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도 여전히 57만 회라고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조회수 100만 회를 넘은 영상입니다. 이 밖에도 앞서 미리 알려졌는데요. 최강욱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그것을 틀린 것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었죠. 말하자면 시험 보는데 오답까지 그대로 베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최강욱 대표의 생년월일을 680324라고 두 고발장 모두 똑같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대표의 실제 생일은 680505 어린이날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최강욱 대표도 당연히 법사위원이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라, 당신은. 이해 당사자니까 빠져라.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수용을 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당신들이 불편하다면 내가 빠지겠다.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뭐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장이라도 법무부에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이 고발장을 받아보려고 한 이유는 명백하죠. 지금 이것처럼 검찰에서 작성해서 야당으로 건너간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을 대조해보면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야당이 막아선 거예요. 자, 어제 법사위 이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눈에 띄는 장면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2019년 8월 14일에 한국당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연아 의원이 조국, 임종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다. 8월 21일에는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족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9월 10일에도 한국당이 조국을 강요죄로 고발을 했고 12월 5일에도 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등 한 10명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 전달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성준 의원은 19년 8월에 2건, 그리고 9월과 12월에 1건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9년 8월 한 달 동안만 조국 전 장관을 고발한 게 14건에 달합니다. 확인된 것만 14건이에요. 그 중에 6건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겁니다. 우선은 8월 8일에 사존모, 사법시원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서 조국 전 장관을 그 SNS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업무방해를 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8월 14일에 지금 박성준 의원이 얘기한 정정식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을 또 했습니다.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고 8월 19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그리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각각 뭐 위장매매 의혹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현주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기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또 조국 전 장관을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8월 19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8월 20일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이영훈 씨 이런 사람들이 또 조국을 고발을 했고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이런 양반들이 조국 교수 딸 그리고 단국대 장영표 교수 이런 사람들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을 고발을 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고발을 했고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8월 23일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을 고발했고요. 웅동학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있다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건 혐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고발을 합니다. 조국 교수 딸 그리고 공주대 교수 김모 교수까지 또 고발을 합니다. 8월 26일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현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조국 교수와 그 딸을 또 고발했고요. 8월 27일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웅동학원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모친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처남 이런 사람들을 웅동학원 관련해서 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에만 확인된 게 14건, 이 중에 6건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건입니다. 과연 이것은 검찰과 무관할까? 자, 이 밖에도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눈에 띄는 장면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서 게시한 자료인데요. 일자별 주요 사건. 2018년 3월에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관련해서 황운하 청장을 고발했던 사건부터 다음에 2020년에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있었고 3월 31일이었죠. 그리고 4월 1일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4월 1일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12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이 45차례에 걸쳐서 단체 카톡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4월 2일 윤석열과 한동훈이 17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권순정, 손준성, 한동훈이 30회에 걸쳐서 단체 카톡창에서 대화를 나눴다. 근데 바로 이 4월 2일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즈음에 이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3.2%, 미래통합당이 28.8%, 무려 1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4월 3일에 검찰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1차로 고발 사주를 한 것이고 사흘 뒤에 4월 6일에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이틀 뒤에 다시 김웅 의원을 거쳐서 2차로 고발 사주를 했고 이후에 뭐 이렇게 선거 전국이 진행되고 그리고 법세련이 또 최강욱 대표 등을 고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두고 몇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것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대검 검사가 기호 2번 후보에게 고발장을 건네서 기호 1번 민병덕 의원, 기호 12번 최강욱, 황희석 후보, 이 후보를 공격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거 개입 사건이다. 바로 이 고발장을 건네기 바로 전날이 선거운동 시작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2차 고발장을 건넨 4월 8일은
투표일로부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 검사가 나서서 획책한 총선 개입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초원복집 사건이 떠오른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성공을 했다면 윤석열발 건풍 사건으로 훗날 역사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야당 의원들의 발언도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검사 출신이죠.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하고 손준성이 바보냐. 이거를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면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 검찰총장이 사주했다는 게 들통날 텐데 미쳤다고 그런 짓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통났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다시 들춰질 텐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들춰질까봐, 그리고 그것이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알려질까봐, 그래서 고발 수신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수신처까지 적어서 고발장을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자, 또 한 명, 윤한홍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입니다. 윤한홍 의원, 이분은 참 좀 답답하던데 웃음이 나오던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 있잖아요.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혀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구급 공무원도 그렇게 안 한다. 은밀하게 부탁하는 거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부탁하는 사람이 그게 검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지난주에 텔레그램 특성을 이미지로 캡처까지 떠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써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받는 사람 휴대폰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뭐라고 입력돼 있는지, 여기에 만약에 바보라고 입력됐으면 바보라고 떴을 거예요. 근데 김웅 의원이 받았다면 김웅 의원 휴대폰에 손준성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 손준성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디폴트 값으로 뜨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바보인 건지 바보인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의 감찰 그리고 이어지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감찰을 통해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썼던 업무용 PC 가져가서 뭐 포렌식하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소문이 있어요. 검찰 안에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식적으로 지급된 업무용 PC 외에 별도의 PC가 있다. 그런 PC가 있다면 이런 은밀한 일을 꾸미는데 과연 공식 업무용 PC를 썼겠는가. 별도의 PC가 만약에 있다면, 또는 개인적으로 쓰는 PC가 있다면 그런 PC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감찰이든 수사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